몇 년 하셨어요? 제가 지금 19년 법무사 자격증 취득하고 했고요. 그 전에 이제 사무원으로 근무했던 것까지 하면 21년째 하고 있죠. 딱 얼굴 보거나 전화 통화 딱 한마디만 딱 하시면 아, 이 사람은 변제금이 얼마다 딱 그게 딱 쓰시나요? 아니 상담을 해봐야죠. 상담도 안 해봤는데 답이 나올 수는 없고요. 대부분의 경우는 제가 뭐 한 10분 정도 상담을 해보면 답이 거의 나옵니다. 내 변제금 얼마나 나올지 도저히 알 수 없다. 여러 군데 상담받았는데 다 금액이 틀리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답이 있습니다. 변제금을 계산하는 방법이 좀 공식처럼 정해져 있잖아요. 간단하신 분들은 그 공식에 딱딱 대입을 하면 답이 나오거든요. 첫 번째, 내가 돈을 얼마 버느냐, 부양가족은 몇 명이냐, 이거 계산해 보면 답이 딱 나옵니다. 두 번째는 재산이 있으면 재산보다 많이 내라라는 공식이에요. 이것도 근데 재산이 명확하게 딱딱 있는 분들, 특히 재산이 별게 없다, 이런 분들은 뭐 사실은 계산할 필요도 없기 때문에 소득 기준으로만 공식에 대입해서 딱 구하면 되니까 답이 명확하게 금방 나와요, 사실은. 그리고 변수가 없으니까 법원에 들어가도 바뀌질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딱 찍으면 8, 90%는 거의 그대로 통과가 되세요. 근데 나머지 1, 20% 그게 문제죠. 왜? 왜 19년을 했는데? 네, 이것도 물론 이제 뭐 얼마나 일을 많이 해봤느냐, 경험이 풍부하냐에 따라서 근사치로 맞출 수 있긴 하죠. 하지만 의뢰인한테 이만큼입니다, 변제금 얼마예요? 라고 딱 말씀드리긴 어렵고, 최대한 저희가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법원에서 보정공고 나왔을 때 최대한 같이 소명을 해서 좀 줄여 보시죠. 이렇게 하고 또 실제로 그렇게 일을 하게 되는 경우들인데요. 첫 번째는 최근 대출, 사용처가 좀 불성실한 곳에 많이 쓰신 경우죠. 도박이라든가 뭐 사치 낭비하신 거, 지방법원에 주식 코인 투자하신 분들, 변수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좀 법원에서 볼 때 불성실한 지출이 많으면 그 금액은 다 내야 된다, 이렇게 상담하면 되게 속이 편해요. 단순하게 그렇게 처리할 수는 없잖아요. 당연히 처음에 신청할 때는 그런 사항들을 빼고 기본 공식에 맞춰서 변제금 낮게 들어가는 거죠. 그럼 변제율이 보통 뭐 20%, 30%대로 나올 수도 있고 뭐 50% 넘어가지 않게 나올 수 있어요. 근데 법원에서는 당연히 중간에 보정공고 나오면 너 대출받은 돈 어디에 쓴 거냐, 이거 다 따지잖아요. 근데 정리하다 보니까 금액이 당연히 커지죠. 그럼 거기에 따라서 변제금이 쭉쭉쭉 올라갑니다. 근데 문제는 과연 이걸 어느 선에서 멈추게 할 것이냐, 이거죠. 이게 이제 사무실 실력이기도 하고 사무실 노력이기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통장 내역 정리할 때 정리를 잘 해서 좀 뺄 수 있는 부분들 최대한 좀 빼드리고, 그리고 부득이하게 그 지출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있다고 하면 좀 진술서도 쓰고 법원에 이해할 수 있도록 좀 납득을 시키고, 이런 과정들을 거치다 보면 법원이 처음에 요구한 금액까지 올라가지 않고 중간 정도 선에서 멈추게 되는 사건들도 많이 있거든요. 태생이면 어떤 분 만나는지도 중요해요. 선처를 요구하면서 저희가 최대한 소명을 하면 맞춰주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면 적당한 선에서 변제율이 멈춰서 좀 변제금이 상당히 좀 원래보다 줄어들 수 있는 경우들도 있어요. 이건 노력을 의뢰인과 사무실이 같이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변제금을 처음부터 딱 얼마입니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거예요. 두 번째는 그런 거 있어요. 최근에 취업하신 분들, 그리고 소득이 최근에 좀 변동이 심하신 경우, 이럴 때도 법원에서 좀 꼼꼼하게 따지시잖아요. 지금 그 소득만 갖고 인정을 바로 해주시면 그냥 우리가 서류 작성해서 제출한 그대로 통과가 되겠지만, 이게 아니라 자꾸 보정 공고 내시면서 또 역시 그 소득이 정확한지, 그리고 소득을 더 얻을 수 있는데 일부러 줄인 건 아닌지, 이런 것들을 막 검토하시면서 변제 기간이 늘어날 수도 있고, 소득이 너무 작다고 하면 생계비를 또 깎을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내가 200만 원 소득이에요. 그래서 1인 가구 133만 원을 공제하고 한 달에 67만 원 3년 내는 걸로 계산해서 딱 들어갔는데, 법원에서 소득이 너무 작다, 채무는 너무 큰데 변제율이 너무 안 나온다, 생계비를 깎아, 그래서 133만 원이 아니라 100만 원만 써, 이렇게 보정공고 나올 수도 있거든요. 세 번째로 이런 거 있어요. 우리가 최대한 신청을 할 때는 당연히 사무실에서는 의뢰인께서 최대한 적은 변제금을 내도록 연구를 하잖아요. 그때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 추가 생계비를 신청해 보는 거예요. 대표적인 거 주거비, 자녀들 교육비, 뭐 의료비, 이런 거죠. 이런 것들을 신청을 해보는데,
이게 100%다 인정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많이 인정이 안 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특히 변제율이 낮으면 그거 빼 추가 생계비 인정 못해 이렇게 법원에서 보정 권고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때도 예측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사무실이 얼마나 애를 써주고 좀 사건에 진심으로 임하는지에 따라서 확확 차이가 날 수도 있어요. 변제금을 미리 예측하기 어렵다는 얘기는 반대로 생각하면 의뢰인분하고 대리하는 사무실이 열심히 노력을 해서 법원에 최대한 소명을 하고 법원에 선처를 구해서 그게 받아들여지면 그만큼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여지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나도 저런 경우에 해당이 되는데 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이라고 하면 더더욱이나 사무실 선택하실 때 신중을 하셔서 최선을 다해서 도와줄 수 있는 사무실을 찾아서 의뢰하셔야 변제금을 예측이 불가능한 사건일수록 낮출 수 있는 여지가 커집니다.